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많이 와주셨네요. 솔지님 말씀처럼. 저는 듀오톤의 UX 선임 디자이너 서윤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정말 많은 여러분들이 와주셨는데 듀오톤이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짧게 소개를 드리자면 저희는 디지털 기반 UX UI 컨설팅과 구축을 수행하고 있고 특히 디자인 시스템의 설계와 운영을 집중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에이전시입니다. 저는 오늘 대규모 조직에서도 디자인 시스템이 깨지지 않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조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문제는 점점 커지는 사업이나 조직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언제든 마주칠 수 있는 문제들일 거예요. 그 과정에서 좀 부딪히며 얻은 인사이트와 노하우들을 좀 공유 드려보도록 할게요. 저희는 대표적으로 2018년 라인 디자인 시스템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티맵모빌리티, LG전자 등 여러 기업의 대규모 디자인 시스템을 좀 장기간 구축하고 운영해오고 있는데요. 그동안 다양한 산업군의 클라이언트 분들과 함께하며 각 조직에 최적화된 유저 경험과 협업 구조를 좀 설계해 왔어요.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 프로젝트의 규모나 도메인은 조금씩 다를지라도 성공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무너지는 과정에서는 늘 일정한 공통 패턴이 좀 존재했다는 사실인데요. 우선 우리가 만드는 디자인 시스템의 본질을 한번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시스템은 단순한 컴포넌트의 모음이 아니라 원칙이나 가이드, 라이브러리가 좀 유기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는 하나의 거대한 운영 체계에 좀 가까울 것 같은데요. 저희는 이런 프레임워크를 통해 디자인 시스템을 구축하지만 브랜드마다 목적과 맥락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사실 세상에 정말 똑같은 디자인 시스템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하지만 시스템의 모양은 다를지어도 규칙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방식의 차이에서부터 일관성이 좀 무너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요. 예를 들어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해볼게요. 프라이머리 CTA는 중요한 곳에만 사용해주세요. 여러분 좀 어떠세요? 이 문장만 단순히 본다고 했을 때 여기서 가이드하고 있는 중요한 곳이 어딘지 조금 해석이 되게 분분하실 것 같아요. 어떤 팀은 결제 버튼에만 사용할 수도 있고 어떤 팀은 상세 페이지에 있는 주요 액션 전반에 사용할 수도 있겠죠. 결국 규칙의 존재보다는 모두 같은 기준으로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지가 시스템 운영의 핵심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해석의 차이는 조직의 규모가 커질수록 점점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5에서 10명 정도로 시작했던 우리 작은 팀인 우리는 좀 대화로 좀 기준들을 맞춰갈 수 있지만 작업자가 100명, 1000명 또는 10,000명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단계부터는 단순히 사람 수만 늘어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각자의 업무 맥락이나 작업 스타일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개개인의 해석의 정도는 기하급수적으로 좀 늘어나게 되겠죠. 그리고 현장에서는 이런 목소리까지 들려오기 시작해요. 하지만 이분들은 규칙을 어기려고 하시는 게 전혀 아니고요. 자신들의 업무 맥락에서 최선의 사용자 경험을 고민한 결과를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이쯤부터 시작이 되겠죠. 각 팀이 내놓은 이런 선의의 해석들을 시스템이 제때 수용해주지 못한다면 팀들은 살아남기 위해 시스템을 우회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원본과의 연결을 끊고 각자만의 시스템을 만들게 되는 파편화의 늪에 빠지게 되는 건데요. 이렇게 각 팀이 인스턴스를 해지하거나 로컬 변형을 만드는 순간 해당 요소들은 시스템의 업데이트 체인에서 이탈하게 되겠죠. 더 이상 우리가 만든 시스템의 개선 사항들을 모두가 누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효율을 위해 시스템을 만들었지만 이런 구조가 오히려 유지 비용을 키우게 되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조직이 크면 클수록 이 문제가 점점 더 심해질 텐데요. 그럼 이런 구조에서는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할 수가 있을까요? 좀 많은 사람들의 다양하고 무한한 요청들을 시스템이 수용할 좀 방법이 좀 있는 걸까요? 저희는 예전에는 하나의 룰을 만들고 그 룰을 모두가 따르면 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조직이 점점 커지고 사용자 수가 늘어나면서 이 방식이 작동하지 않기 시작했는데요. 오히려 하나의 방식만 고집할수록
시스템을 우회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사례가 좀 늘어났던 거였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 현상을 좀 분석을 하다 보니 좀 흥미로운 패턴을 하나 발견을 했었는데요. 바로 기존 디자인을 수정할 때보다 신규 디자인 제작을 하실 때 더 많은 시스템의 이탈이 발생한다는 점이에요. 많은 여러분이 끄덕끄덕 해주셨는데 공감하시는 분이신가 봐요. 좀 저희가 내부적으로 고민을 해봤을 때는 기존 페이지는 참고할 만한 레퍼런스가 있어서 그 결을 따라가면 되지만 새로운 요구사항들이 쏟아지는 신규 디자인은 좀 다를 것 같았어요. 좀 기존엔 없는 좀 응용의 영역이랄까요? 시스템이 아직 정의하지 못한 수많은 판단을 작업자분들이 내리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결국 시스템을 벗어나는 선택을 하게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신규 디자인 작업 시 왜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지 작업자분들께 여쭤봤을 때 돌아온 대답은 꽤나 구체적이었어요. 먼저 현장에서는 비즈니스적인 목적과 시스템 사이에서 큰 괴리를 느끼고 계셨는데요. 사업적으로는 새로운 사업에서는 좀 기존에는 없는 다른 느낌을 원하실 때도 굉장히 많은데 지금 배포된 시스템은 너무 빡빡하게 묶여 있다 보니 그런 상황들에 응용해서 사용하기 힘들다라는 의견이셨고요. 사실상 새로운 아이디어를 담아낼 수 있는 유연한 기본 요소가 부족하다라는 문제였어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시간적인 문제도 굉장히 컸습니다. 당장 가져다 쓸 수 있는 요소는 없는데 그렇다고 하나하나 수정해서 사용하자니 시간도 정말 많이 들고 내 맘대로 되지도 않고 결국 이런 이유들 때문에 업데이트를 기다리시는 것보다는 그냥 디태치해서 사용하는 게 더 빠르고 편하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셨던 거였어요. 결국 여기서 우리는 아주 큰 역설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효율을 위해 공들여 만든 이 견고한 시스템이 아이러니하게도 현장에 유연하고 가장 빠른 대응을 가로막는 좀 커다란 장벽이 되고 있던 거였어요. 그래서 저희는 바로 이 지점인 좀 시스템의 경직성, 그러니까 너무 컴포넌트들이나 이런 거 좀 수정하기 힘들다, 이런 경직성과 이런 시간적 비용들을 좀 해결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었죠. 그럼 디자인 시스템에 발생 가능한 모든 케이스를 담는다면 이 문제가 좀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저희의 생각은 아니다였는데요. 어떤 케이스가 발생할지 예상하는 것은 좀 불가능하거든요. 사실상 무한에 가까워서 현실성도 없고요. 만약 모든 내용을 예상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내용을 좀 가이드하게 되면 시스템의 분량이 엄청나게 방대해질 거예요. 파일도 엄청나게 많아질 거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필요한 항목을 적시에 찾기도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저희는 좀 시선을 디자인 필드 바깥으로 좀 돌려보았는데요. 규칙의 준수와 확장성 사이에서 치열하게 고민하는 곳은 어딜까를 찾아봤던 거였어요. 좀 규제와 제도 같은 곳들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금융, 의료, 무역, 식품 같은 곳들이요. 이들은 치명적인 위반을 막음과 동시에 산업의 유연한 성장을 도모해야 하는 공통적인 숙제를 좀 안고 있더라고요. 좀 이곳에서는 이런 걸 어떻게 좀 해결하고 있었을지 너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런 분야에서는 모든 가능한 규칙을 한 번에 나열하는 방식은 사용하지 않더라고요. 규제와 확장성을 기준으로 두 가지 관점으로 구분을 하는데요. 네거티브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부분, 위반 시 심각도가 높은 부분은 강력하게 통제하고 나머지는 모두 자유를 주는 방식이고요. 포지티브는 유연성과 확장성이 필요한 부분만 기재해주고 모두 나머지는 금지시키는 방식이에요. 이런 방식을 사용하는 이유는 뭘까요? 모든 것을 다 통제하면 사회가 멈추고 반대로 모든 것을 다 열어주면 사회가 무너지기 때문인데요. 법은 창의가 필요한 산업은 네거티브로 풀어 혁신을 유도하고 생명과 직결된 부분은 포지티브로 묶어 안전을 지켜주죠. 저희는 좀 여기서 좀 힌트를 찾았어요. 우리의 디자인 시스템도 모든 작업자에게 가이드를 다 똑같이 맞춰달라고 요구 드릴 게 아니었던 거죠. 절대적인 부분은 통제로 묶어 좀 일관성을 지키고 새로운 시도가 필요한 부분들은 자유로 풀어줘 좀 현장의 유연함을 보장해야 됐던 거였어요. 좀 이 경계를 나누는 것이야말로 장벽이 된 시스템을 다시 현장과 연결할 수 있는 첫 단추가 좀 될 수 있었는데요. 저희는 이 개념을 시스템에 좀 접목해서 가이드 준수의 중요도와 위반 시의 영향도를 기준으로 라이브러리를 두 축으로 분리를 했어요. 좀 서비스와 브랜드 관점에서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은 코어 라이브러리를 담당하고 반대로 실제 제품의 다양한 맥락에서
유연한 적용과 확장이 필요한 부분들은 UI 라이브러리가 담당하도록 구성을 했어요. 또한 더 정밀한 운영을 위해서 토큰 체계는 5단계로 좀 설계를 했는데요. 우선 코어 라이브러리에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룰이 담겨 있어요. 원식 값인 프라이미티브를 기반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시멘틱 토큰을 제작하게 되는데요. 기존 라이브러리와 다른 점은 사용할 수 있는 범주를 함께 선언해준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겠죠. 레디우스는 어떤 단계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스트로크는 어떤 두께까지 허용을 할지, 갭은 어떤 간격 스케일을 적용할지처럼요. 단순히 하나의 고정된 값만 제시하는 게 아니고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옵션들을 좀 함께 제시해드리는 거였어요. 그리고 보통 프라이미티브에서 시멘틱으로 바로 연결되는 구조들을 되게 많이 사용하실 텐데요. 그런데 우리의 프로젝트 규모가 커지고 변수와 예외가 늘어나면 이 시멘틱의 레이어가 빠르게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그 상태에서 같은 방식으로 확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토큰 수는 급격하게 늘어나고 오히려 시멘틱의 핵심인 의미의 기준이 흐려지기 시작하죠. 예를 들어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엄청나게 복잡해지죠? 저희는 이 문제에 대한 솔루션으로 시멘틱 컬렉션을 공통 규칙을 빠르게 적용하는 기본 레이어랑 특정 상황을 정밀하게 제어하는 확장 레이어 이 두 가지 단계로 운영을 했어요. 우선 기본 화면은 심플리파이로 빠르게 정렬되어 프로젝트 전반의 일관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고요. 동시에 복잡한 인터랙션들이나 예외 케이스들은 그래뉼러에서 별도로 제어하기 때문에 토큰 체계를 무리하게 늘리지 않고도 다양한 화면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어요. 좀 이 구조의 핵심 장점은 기존 컴포넌트의 유지 보수뿐 아니라 신규 페이지 설계에서도 동일한 시스템 언어를 재사용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예를 들어 레디우스 값을 프리셋처럼 제공해드리면 작업자가 매번 임의의 값을 넣는 대신에 정의된 기준값 안에서 선택할 수 있게 되겠죠. 이렇게 하면 일관성은 지키고 현장에서는 필요한 범위 안에서 유연하게 응용이 가능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 UI 라이브러리에는 이 코어 규칙을 실제 화면에 바로 사용하도록 만든 재사용 자산인데요. 단일 컴포넌트부터 패턴 단위까지 포함을 해서 작업자분들이 좀 매번 가이드를 해석하지 않아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제공이 되는 거예요. 보통의 시스템이 파운데이션에서부터 컴포넌트 정도까지 좀 다룬다면 한 단계 더 나아가 상위 레벨인 디자인 패턴을 제공하는 게 좋을 때도 있어요. 결국 어떻게 엘리먼트나 컴포넌트를 제공하더라도 이걸 어떻게 조합해서 우리 스크린에 사용해야 할지는 결국 가이드를 보여야지만 알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패턴을 제시하더라도 기존 방식에서는 화면 수정이 필요하실 때마다 컴포넌트를 디태치하고 개별 편집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유지보수의 일관성이 쉽게 무너져 내렸었는데요. 우리 모두의 고충이죠. 저희는 이 문제를 좀 줄이기 위해서 작년 10월 그쯤에 나왔던 피그마의 최신 기능인 슬롯과 그리드 기반의 확장 방식을 도입했어요. 좀 그 결과 공통 가이드는 유지하면서 내부 컨텐츠는 목적에 맞게 교체할 수 있는, 컴포넌트는 깨지 않고 조금 더 자유로운 수정과 응용이 가능해지는 구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핵심은 작업자의 판단이 필요한 영역과 시스템이 자동으로 처리해야 하는 영역을 분리한 점인데요. 예를 들어 특정 타입호의 값이 뷰포트마다 어떻게 변환되는지는 이미 저희가 정해져 있는 규칙이다 보니 작업자가 매번 고민하실 항목이 아니라 시스템 규칙으로 자동화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폰트, 마진, 스트로크, 그러니까 규칙을 좀 자동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상도 변환 규칙이 좀 시스템화 되도록 멀티 디바이스 대응이 가능한 토큰 구조를 설계를 했는데요. 이런 토큰 구조 덕분에 한 벌의 디자인만 제작을 해도 나머지 뷰포트 해상도까지 좀 자동화돼서 최적화되어 변환되는, 작업자분들의 좀 판단 에너지는 좀 단순 반복 작업보다는 중요한 의사결정에 집중할 수 있는 워크 프로세스 구조가 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저희가 좀 긴 시간 동안 수많은 디자인 시스템을 만들며 이어온 결론의 끝은 결국 하나인 것 같은데요. 아무리 견고하게 잘 만들어진 시스템이라도 좀 현장에서 사용되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효율을 위해 시스템을 만들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시스템이 현장의 빠른 대응을 가로막는 장벽이 될 때도 있다는 것.
단순히 컴포넌트의 개수를 늘리고 가이드를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스템, 판단, 실제 사용까지 이어지는 이 일련의 과정을 얼마나 짜임새 있고 유연하게 설계할 수 있느냐인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수용하고 시스템이 그들의 창의성을 돕는 도구가 될 때 시스템은 비로소 생명력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피그마는 좀 이제 단순한 툴을 넘어서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규칙을 만드는 툴에서 우리가 정의한 규칙을 작업자분들이 더 잘 지킬 수 있도록 돕는 툴로 진화를 하고 있죠. 오늘 공유드린 저희의 좀 운영 방식도 특별한 정답이라기보다는 같은 문제를 조금 더 실용적으로 좀 풀기 위한 하나의 방법에 가까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디자인 시스템을 만들거나 운영하고 계시다면 꼭 이 질문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스템이 정말 우리 팀의 속도를 향상시켜주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의도치 않은 장벽이 되는 순간들은 있는 것은 아닌가? 좀 이 본질적인 질문이 각 팀에 꼭 맞는 다음 해법을 좀 찾아가는 가장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